서기 358년 로마 제국의 동부 국경은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샤프루 2세는 로마의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 영토를 반환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오만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했기에 사절단을 다시 파견했죠. 그러나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로마 출신의 망명자 안토니누스는 샤프루에게 조언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로마의 정예군은 도나우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협상은 물거품이 되었고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서기 359년 샤프루 2세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를 침공합니다. 로마는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주민과 가축을 요새로 피신시켰으며 들판의 목초지까지 불태워가며 적의 보급을 방해했죠. 샤프루는 망명자 안토니누스의 도움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우회해 아미다 성에 도착했는데 그때 성에서 날아온 화살에 죽을 뻔한 샤프루는 분노에 휩싸여 이 성을 잃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동맹군의 외아들이 투창에 맞아 죽게 되자 샤프루는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아미다 전체를 화장용 장작 더미로 사용하겠다. 공성전 초반 로마 수비대는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한 로마 탈주병의 배신으로 성벽의 비밀 통로가 노출되며 전세는 역전. 샤프루는 병력을 끊임없이 보충하며 파성추와 참호, 망로 등 모든 공성 무기를 총동원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고 아미다는 함락되었습니다. 성 안의 병사들과 시민들은 무차별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샤프루 2세는 73일간의 공성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3만 명의 정예병 손실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막대한 피해로 인해 동맹군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그는 동방 정복의 야심을 접고 다음 해봄에는 싱가라와 베자부대 등 국지전으로 목표를 축소합니다. 싱가라를 무너뜨리고 베자부대는 점령했지만 비르타 공략 실패는 그의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죠. 반면 로마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장군 우르시키누스는 궁정 환관들의 시기와 음모로 해임당하고 그 자리를 무능한 사비니아누스가 차지했습니다. 우르시키누스는 적극적인 작전을 제안하여 아미다 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궁정 환관들의 사주를 받은 사비니아누스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아미다가 함락되자 우르시키누스마저 누명을 쓰고 신문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늦게나마 페르시아에 빼앗긴 베자부대를 포위 공격했지만 끈질긴 페르시아군의 저항과 우기에 발목 잡혀 결국 철수합니다. 자화자찬을 즐기던 황제와 조신들조차 이번만큼은 자랑할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죠. 한편 사촌 동생 율리아누스의 군사적 활약은 명료하고 영웅적인 이야기로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며 무능과 혼란에 빠진 동방과 달리 질서와 승리를 이끄는 서방의 면모를 극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